안녕하세요, 혁기입니다. 오랜만에 학교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교무부장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이 교무부장이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학교 이야기도 겸사겸사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가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년신사 역교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장의 정식 명칭은 보직교사입니다. 보직교사라 하면은 특별한 학교의 일을 맡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보직교사에게는 두 가지 어떤 혜택이 아닌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보직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1년에 0점 몇 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10년인가가 만점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가산점을 모으게 되면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요. 사실 정확한 승진 제도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는 참고로 12년 동안 부장을 연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 승진 가산점은 이미 두둑히 채워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직교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바로 부장 수당입니다. 작년에 부장 수당이 100% 넘게 인상되면서 이건 거의 세금 도둑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소리가 나왔는데요. 지난해까지 7만 원이었던 부장 수당이 무려 15만 원이 되면서 가정 경제에 아주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보직교사, 부장교사, 그 외에는 대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도대체 교무부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무부장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행사를 주관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는 입학식, 졸업식 이런 행사를 들 수가 있겠네요. 입학식, 졸업식 말고도 방학 때 하는 방학식, 개학식, 시업식, 종업식 이런 행사들도 역시 교무부장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일일 계획, 월간 계획 이런 것들을 챙기고 하루하루의 일과를 꼼꼼히 챙기는 일도 교무부장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무부장 선배님들 많이 고생하셨죠. 일일 교육 계획에 정말 별별 내용이 다 담겼었는데요. 매일매일 급식 내용, 그날 보고해야 될 공문, 출장 가는 선생님, 출장지 이런 것들을 다 한 장의 종이에 넣어가지고 교감 교장 선생님이 보셨을 때 학교가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군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요즘은 많이 간소화돼 가지고 그런 급식표, 녹색 어머니의 순서 이런 것들은 적지 않고 중요한 학교의 일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교무부장이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갑자기 학생이 의무교육을 그만두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따라 해외 감으로 인하여서 이 의무교육을 다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학적 관리 처리를 교무부장이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학교에 빠지는 것이 맞는지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이 학생을 학적에서 뺄지 말지 결정하는 일을 역시 교무부장이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학교의 얼굴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좀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를 소개한다고 치면은 어디 가서 3학년 3반 선생님 내려오라고 하지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 교무부장님 어디 계시나? 저희 학교 교무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부시대에서 여기저기 인사를 다녔던 경험도 있네요. 그래서 교무부장은 종합하면은 학교의 얼굴이자 꽃이자 상징이자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가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제가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무부장을 맡게 된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에 이렇게 길게 하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교무부장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교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셔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서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긴 하지만 좀 튕기기는 했죠. 하지만 저는 나름 학교에서 고액 연봉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락을 하고 1년 동안 교무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천천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월 달에 임명장을 받고 입학식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입학식 양인지 염소인지 같은 그런 풍선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배치도 하고 의자도 깔면서 입학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학식이 쉽지 않았던 게 3월 달에 저희 교장 선생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처음 뵙는 분과 같이 학교에 큰 행사를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쉽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뭐 교장 선생님의 뭐 동선, 인사하는 타이밍, 그다음 순서 등등 굉장히 조율해야 될 게 많은데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뭐 교장 선생님의 성향을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해서 좀 마음속으로 긴장도 되고 많이 떨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어찌 입학식은 무사히 마쳤던 것 같고 이어서 3월 달에 학부모 총회라는 좀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오시다 보니 이것저것 세세하게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4월, 5월, 6월에는 사실상 비수기여가지고 교무부장과는 좀 상관없는 일들도 많이 했는데요. 교무부장의 어떤 높은 직책의 책임감으로다가 학교 주변을 살피다 보니 이 학교 운동장에 뭔가 체육을 할 때 뭐 선도 안 그어져 있고 해가지고 라인 작업 시공을 조금 했었고요. 뭐 골대도 사다가 갖다가 놓았었습니다. 또 담당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학생 자치 활동에 좀 관여를 하였습니다. 전교 임원 친구들이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실내화 대여소를 꼭 설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실내화를 몽땅 구입을 하고 이렇게 실내화 대여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도대체 실내화를 사이즈를 몇부터 사야 할 것이며 몇 개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수량이 맞춰서 오지도 않고 어떤 사이즈는 비고 해가지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9월, 10월은 정말 비수기여서 누가 힘드냐고 물어보거나 바쁘냐고 하면 그냥 전 괜찮습니다. 좀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평화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고 주민센터로부터 날라온 신입생 아동명부에서 모든 것들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입생 입학 준비, 예비 소집 준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요 주민센터에서 날라든 그 아동명부 파일이 사실 굉장히 애매했어요. 남자, 여자, 생년월일, 가나다순 어느 것 하나 정렬됨 없이 그냥 날것으로 뒤죽박죽으로 날아오게 되었는데 뭘 기준으로 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남자 여자 수기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구분을 하고 가나다순 정렬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해외 거주로 인해 뭐 명부 뭐 수령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뭐 이사도 하다 보니까 추가되고 삭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명부를 관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1월 예비 소집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예비 소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요 몇 년 동안의 예비 소집 관련해 가지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다 보니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데요. 그래서 혹시나 불참자가 있을까 염려되어서 전화도 많이 돌리고 확인도 하면서 어찌저찌 예비 소집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소집 기간에 뭐 다른 학교로 빠지고 다른 학교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명단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자 뭐 문서상으로 오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기로 입력을 해서 그 명단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막중할 뿐 아니라 제가 좀 덤벙대는 성격인데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오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또 졸업식, 학생 분반, 진급 이런 것들이 있어서 2월 달도 좀 쉽지 않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 학생들과의 어떤 마무리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마무리를 할 때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쏟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안녕, 작년 우리 반 친구들.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늘 잔소리하고 급발진하고 화도 내고 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단다. 너희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100%를 다했는지 생각을 하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열정을 다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중학교에 가서는 꼭 너희들의 꽃을 피우길 바라고 선생님도 100%를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 그래서 그 졸업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성대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튼 막 그 와중에 뭐 교과서는 어디에 버리냐 이 알림이 뭐 이게 안 된다 승인이 어쩌고 저쩌다 뭐 학교 뭐 대우산이 다 없어졌는데 그거 좀 더 사달라 뭐 이런 일들 잡다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다 보니 멘탈은 탈탈탈 털리고 극성수기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힘들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어느 순간에는 제 자신이
학교 그 자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문의를 했을 때, 아니, 뭐 학교는 왜 이렇게 안내가 없냐, 불친절하냐, 뭐 성의가 없다, 뭐 학교 요즘 뭐 그런 게, 그때 말하는 학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런 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는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 선생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약간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뭐 요러요러한 생각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하죠. 방향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그럴 때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반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문의를 해주셨을 때 대부분 저는 뭐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의를 예, 네네네네, 네, 머리를 좀 돌리다 뭐 15분 후에 말씀드릴게요. 뭐 대부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를 뭐 입에 달고 살았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었던 지난 2023년의 교무부장의 시간,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영상 편지로 남겼지만 6학년 3반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그리고 잘 버텨줘서 기특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2023년 교무부장을 마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과연 어떤 업무로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게 될지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